당장 무릎 꿇고 내 구두 핥아서 닦아! 빗방울이 쏟아지는 늦은 오후. 서울 강남구 테크밸리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서 50대 중반의 여성 박순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테크밸리 그룹 본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2년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바닥을 닦다가 실수로 걸레가 앞을 지나가던 사람의 발에 튄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테크밸리 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조성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회장의 조카로 오만함과 폭력성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귀 먹었어? 혀로 닦으라니까? 성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집에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딸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검사로 일하지만 대출금이 많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여기서 해고당하면 안 됐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로비 반대편에서 사위 강민혁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은 오늘 비번이라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장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몰래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혁은 인파를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장모님이 젊은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자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누구야? 성진이 민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혁은 대답 대신 순자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녀가 왜 여기? 도시락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고 끼어들어? 성진이 민혁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닥쳐.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당신 지금 폭행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민혁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웃기는 놈이네. 너 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강민혁 검사입니다. 민혁이 주머니에서 검찰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성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검사?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장모님께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요. 뭐? 못 들으셨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민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성진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재빠르게 성진의 손목을 잡아 꺾었습니다. 으악! 성진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무원 폭행 미수죄 추가요. 계속할래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성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은 성진을 놓아준 뒤 장모님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녀가 너한테까지 피해가면 어쩌니?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혁이 장모님을 안심시킨 뒤 천천히 성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이제 끝이에요. 뭐? 테크밸리 그룹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어요. 횡령, 배임, 뇌물, 다요. 민혁의 말에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검찰이 1년 넘게 내사했거든요. 당신네 회사를요. 성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혁은 주머니 속 검찰 공무원증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사로서가 아니라 분노한 가족으로서 저 인간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짓밟은 청소부의 사위가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가장 무서운 경제범죄 전문 검사라는 사실을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사무실. 강 검사님,
테크밸리 그룹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장검사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곧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테크밸리 그룹은 IT 기업으로 급성장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혁은 1년 전부터 이 사건을 내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부정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더 큰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분식회계, 주가 조작, 횡령, 배임, 그리고 정치권과 관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뇌물 공여. 조성진이라는 인물이 핵심입니다. 민혁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전략기획실 상무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치인 뇌물 전달 모두 이 사람을 거쳐갑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 제보자를 확보하는 게 급선무겠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재훈 부장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바로 그 테크밸리 그룹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민혁은 처음에는 장모님을 내부 제보자로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아내 박지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장모님 회사에 갔다가 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조성진이 장모님을 무릎 꿇게 하고 구두를 핥으라고 한 일, 자신이 그를 제압한 일까지. 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지? 아마 걱정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아.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지연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 좀 할게. 민혁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나 테크밸리 그룹을 1년째 수사하고 있어. 뭐? 엄마 회사를? 응, 우연히 맡게 됐어. 그런데 파고들수록 어마어마한 비리가 나와. 조성진은 그 중심에 있고.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떡해요? 회사가 망하면 엄마도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건 나도 고민이야. 하지만 민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늘 장모님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반드시 저들을 무너뜨릴 거야. 민혁 씨, 장모님께도 새 일자리를 찾아드릴게. 걱정 마. 민혁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테크밸리 그룹 비리 제보. 내용, 저는 테크밸리 그룹 재무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조성진 상무의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연락드립니다.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혁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10시 조용한 카페에서 민혁은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검사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습니다.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테크밸리 그룹 재무팀 과장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겁니까? 조성진 상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소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 내역, 분식회계 자료, 그리고 소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리스트까지 다 있어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 목숨 걸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회계 처리만 했죠.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왜 이제야 제보하신 겁니까? 두려웠어요. 조성진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제거하거든요. 소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조성진한테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로비에서 무릎 꿇고
구두 핥으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혁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장모님 얘기인가? 그 후배분이 환경미화원이신가요? 어떻게 아세요? 민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이 제 장모님이십니다. 네?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목격했어요. 조성진이 우리 장모님을 무릎 꿇게 하는 걸. 그럼 검사님도. 네,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예요. 민혁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소희 씨, 신변 보호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사표 냈어요. 내일부터 외국으로 떠날 거예요. 혹시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오했어요. 대신 검사님, 소희가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조성진을요? 약속드립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혁은 즉시 USB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민혁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단 및 자금 흐름도. 조성진,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 뇌물 수수자 명단,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언론인. 회계 조작 내역.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파일을 하나씩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모든 파일을 다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이재훈 부장검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테크밸리 그룹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민혁은 USB를 건네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은 자료를 검토하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건데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 검사, 이 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명단에 우리 검찰 간부들도 있어요. 심지어 차장 검사님 이름도. 민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부? 검찰 내부가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감사원이나 경찰청 감찰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쉬운 일이었으면 진작에 끝났겠죠. 민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소희가 사라진 것을 안 조성진은 즉시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검찰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년이 감히. 조성진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김소희를 찾아내. 그리고 그년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내. 며칠 후 조성진은 민혁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혁,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네, 상무님. 재밌네. 그래, 그 검사 신상 다 털어. 조사 결과 민혁의 장모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하하, 이거 완벽한데? 조성진이 비웃었습니다. 검사 양반이 장모 때문에 나한테 원한이 있나 보네. 그럼 장모를 먼저 건드려야겠어. 다음 날 순자는 갑자기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네? 갑자기 왜요? 업무 태만과 회사 재산 손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의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지연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회사에서 잘렸어. 뭐? 이유도 말 안 해줘. 그냥 나가래. 지연이 즉시 민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해고당했어요. 뭐라고?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성진, 이 새끼가.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성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사들을 동원해 민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민혁 검사, 사적 감정으로 수사, 장모 해고 안갚음으로 대기업 타깃, 검찰 권한 남용 논란. 기사는 민혁이 장모가 해고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테크밸리 그룹을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혁은 신문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자 동료 검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강 검사님, 신문 보셨어요? 장모님 일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심지어 이재훈 부장도 난처한 표정으로 민혁을 불렀습니다. 강 검사, 일단 테크밸리 건은 다른 검사에게 넘기는 게. 안 됩니다.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언론 플레이예요. 조성진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장님, 제가 1년 넘게 준비한 건입니다. 지금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민혁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테크밸리 그룹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 민혁을 고소했습니다. 강민혁 검사의 불법 수사로 인한 명예훼손. 심지어 민혁의 장모 박순자도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박순자 씨, 사위인 강민혁 검사가 귀하의 해고를 복수하기 위해 테크밸리 그룹을 수사한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테크밸리에서 해고당했고 그 직후 강 검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사위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수사하지 않아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민혁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 검사님, 사적 복수 맞습니까? 장모님 해고와 수사 시점이 일치하는데요? 민혁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집 안에서 지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이 언제까지예요? 엄마는 일자리 잃으셨고 당신은 매일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지연아, 민혁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지금 포기하면 조성진은 계속 사람들을 짓밟을 거야. 장모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요. 그걸 막으려면 끝까지 가야 해. 하지만 믿어줘. 내가 꼭 이길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혁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강 검사님, 국세청 조사관 한지우가 민혁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3년 전부터 테크밸리 그룹의 탈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검사님이 가진 자료와 제 자료를 합치면 조성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국세청 내부에도 테크밸리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올리면 묵살될 겁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검찰과 국세청이 합동으로요. 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가진 횡령과 배임 증거, 지우가 가진 탈세 증거 모두 합치자 조성진의 범죄가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언제 잡을 겁니까? 조만간 테크밸리 그룹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노리죠. 주주총회에서요? 네, 모든 임원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한 번에 잡는 겁니다. 민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테크밸리 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조성진이 단상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혁과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검찰 수사입니다. 비켜주십시오. 민혁이 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단상의 조성진은 민혁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성진, 민혁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조성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조성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죠. 테크밸리 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그리고 지난 5년간 500억 원을 횡령한 범죄자. 민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 정치인 뇌물 제공 명단, 탈세 증거. 조성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민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3년 전부터 운영한 페이퍼 컴퍼니 골든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여기로 회사 자금 200억을 빼돌렸죠. 그건 그리고 이 돈으로 강남 아파트 5채, 외제차 3대를 구입했습니다. 모두 당신 애인 명의로요. 주주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무가 횡령을 했다고? 조성진은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수사관들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더 빨랐습니다. 민혁은 조성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비켜! 조성진이 민혁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재빠르게 조성진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쾅! 조성진이 대리석 바닥에 얼굴부터 박았습니다. 민혁은 조성진의 손목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건 우리 장모님, 그리고 당신에게 짓밟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민혁이 조성진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새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조성진이 악을 썼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민혁이 조성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조성진 상무, 혐의 인정하십니까? 횡령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조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중계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은 장모님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미녀가 고생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혁은 조성진만 잡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성진 체포 직후 민혁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성진 상무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민혁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테크밸리 그룹의 비리는 조성진 혼자만의 범죄가 아닙니다. 회장 조태웅을 비롯한 경영진 전체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강 검사님, 증거가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조만간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민혁의 선언은 재벌가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테크밸리 그룹 회장 조태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성진의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태웅 회장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정치자금 3억 준비됐습니다. 좋아, 성진아, 잘했다. 조태웅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정치자금이 불법 뇌물입니까? 조태웅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조태웅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민혁이 확보한 뇌물 리스트에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윤석호,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김동현, 대검찰청 간부 이명수, 모두 테크밸리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강 검사, 윤석호 차장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테크밸리 건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범은 잡았잖나. 조성진이랑 조태웅. 이 정도면 충분해. 아직 공범들이 남았습니다. 민혁이 윤석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 말입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검사,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차장님, 민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차장님 명의 계좌로 입금된 5천만 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출처는 테크밸리 그룹입니다. 윤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자수하시죠. 그게 차장님을 위한 길입니다. 강민혁, 지금 선배한테 이러는 거야? 윤석호가 소리쳤습니다. 선배든 후배든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혁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결국 윤석호를 포함한 검찰 간부 3명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민혁이 미쳤어. 선배들까지 고발하다니. 저 인간 검찰에서 못 버텨.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조성진과 조태웅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성진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조성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석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김소희는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김소희 씨는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재판장님, 민혁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소희 씨가 제보한 내용은 모두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한 내부 고발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취득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조성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민혁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조성진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골든 브릿지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민혁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조성진의 변호사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성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조태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성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혁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장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혁은 사표를 냈습니다. 강 검사, 왜 그러는 건가? 이재훈 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이상 검찰 조직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유능한 검사야. 앞으로 출세길이 환하잖나. 출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민혁은 검찰을 떠나 공익 변호사로 새 출발했습니다. 희망 법률사무소.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민혁은 행복했습니다. 첫 의뢰인은
대기업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였습니다. 민혁의 사무실에는 의뢰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부당해고당한 노동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 임금을 체불당한 일용직 노동자들. 민혁은 그들 모두를 위해 싸웠습니다. 한편 순자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소개로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 이런 일자리는 어떠세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일자리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순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과 지연, 그리고 순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일은 어때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좋아. 테크밸리에서 청소하는 것보다 100번 나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순자가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같은 청소부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줬잖아. 어머님은 처음부터 존중받아야 할 분이셨어요. 제가 그걸 지켜드린 것뿐입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의 희망 법률사무소는 이제 변호사 5명이 일하는 중견사무소로 성장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상담 예약이 꽉 찼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쁘네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의 사무실에는 수많은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복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인정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체불임금 받았어요.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민혁은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테크밸리 그룹은 새로운 경영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부패한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는 새 CEO가 취임했습니다. 테크밸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새 CEO의 선언에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성진은 교도소에서 15년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혁은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왜 왔어? 조성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 어떤 기분인지. 비웃으러 온 거야? 아니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민혁이 조성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됩니까? 조성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하지. 조성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해.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까? 조성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그 청소부 아줌마, 너의 장모님, 그분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님께 직접 사과하세요. 편지로라도. 받아주실까?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 변호사. 조성진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고맙다. 나를 멈춰줘서.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의 사무실에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데요. 사장이 임금을 안 줘요. 벌써 3개월째.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어요. 민혁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말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혁은 즉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사장으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이 민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민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집에 돌아와 지연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힘든 하루였죠? 아니, 보람찬 하루였어.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와줬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더라. 당신 정말 멋있어요. 지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검사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보여요. 응, 나도 그래. 지금이 훨씬 행복해.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2년 후, 민혁의 희망 법률사무소는 전국에 3개 지점을 둔 대형 공익 로펌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순자는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혁과 지연 그리고 순자는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혁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순자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세 사람은 멀리 펼쳐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2년 전 그날 너가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아니야. 너는 나한테 단순히 복수를 해준 게 아니야. 내게 존엄을 돌려줬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같은 청소부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어머님은 처음부터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셨어요. 민혁이 장모님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우리 다 함께.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테크밸리 그룹 빌딩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투명하고 깨끗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조성진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매일 반성문을 쓰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받고 용서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순자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조성진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민혁이 감탄했습니다. 가을 저녁, 서울 하늘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희망 법률사무소입니다. 민혁은 전화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민혁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권력도, 돈도, 어떤 것도 진실한 사랑과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민혁과 순자, 그리고 지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다.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곁에도 언제나 정의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